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은 만 11세에서 12세경에 고환이 커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조숙증이란 남자아이들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증상, 이런 사춘기 증상이 일찍 발현되는 질환입니다. 성조숙증은 머리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정소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축이 조기에 활성화되면서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선천부신 과형성증, 종양, 외부의 호르몬 투여 등으로 인해서 성호르몬이 과잉되면서 나타나는 말초성 성조숙증,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춘기 변이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아의 성조숙증은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유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7cm 이상으로 키 성장이 빨라지는 경우, 그리고 고환이 커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소아내분비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찰 및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부모가 일찍 성장하고 멈추었거나 초경을 빨리 했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수에 비해서 작게 태어난 출생력을 갖고 있는 경우, 뇌수종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뇌질환을 앓았던 과거령이 있는 경우, 그리고 몸에 커피색 반점이 있거나 비만한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만 10세 이전에 소아내분비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성조숙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성조숙증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춘기 징후의 이른 발현을 보이고 성장판이 자기 나이보다 1년 이상 빨라져 있는 경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하는 2시간 동안 5번 체열하는 호르몬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해서 이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자아이 중에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아이들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질적인 원인이 많게는 80%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쪽 MRI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아이들은 4주, 12주 또는 24주 간격으로 주사 투여를 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이나 치료 간격은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나 간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3에서 6개월마다 아이가 사춘기는 억제가 잘 되는지, 성장은 잘 하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 이 아이의 최종 성인키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주사 투여 이후에 1년에 4cm 미만으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투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것은 호르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안 좋은 소문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키가 잘 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조숙증은 비정상적으로 성호르몬이 빠르게 분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급성장으로 1년에 7cm에서 8cm 이상으로 매우 많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1년에 5에서 6cm 정도로 정상적인 성장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을 어머님들은 보시고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것 아니냐, 키가 잘 크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성조숙증에서 나타나는 급성장은 성장판의 조기 폐쇄를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최종 성인키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 이런 성장판의 조기 폐쇄를 지연시켜서 키 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 성인키는 더 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장기간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조숙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최종 성인키에 대한 회복이 더 좋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발적, 그리고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무균성 농양이나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 등이 나타날 수가 있으나 이것들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사 투여 간격을 늘리거나 근육주사 제제로
주사 제형을 변경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조숙증은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주변 친구들이나 또는 부모님들께서 겪으셨던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키가 컸던 여자아이들, 초경도 빨리 했던 여자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성장하지 않아서 키가 작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성조숙증이라고 하고요. 남자아이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판의 조기 폐쇄로 키가 작아질 수 있으며 남자아이들은 신체 변화가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일찍 노출이 되게 되면 고환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남성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서는 만 10세 이전에 진단과 치료가 들어간 성조숙증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자아이들의 사춘기 징후인 고환이 커지는 증상은 부모님들께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며 소아내분비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춘기의 증상들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만 10세가 되기 이전에는 소아내분비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과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성조숙증에 사용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제는 그 안정성과 효과가 매우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는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